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간밤에 무려 22%나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급등이죠. 테슬라는 이전에 24%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24%가 올랐을 때 그때 시가총액과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면 이 22% 급등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성장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가 왜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지, 급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이제 어닝 발표를 했어요.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게 일단 매출만 놓고 보면 네, 2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장 예측치보다는 못했어요. 254억 7천만 달러라고 하는 예측치보다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주당 순이익은 네, 원래는 예상치가 0.58달러였는데 0.72달러로 네,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할인 판매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차량 생산량만 본다면 46만 9천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46만 2천 대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성장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준 거죠. 예, 이번 분기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서 계속 그 기대치가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기대치를 줬다는 거. 그리고 뭐 전기차 캐즈민의 뭐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네, 그 와중에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 굉장히 봐줄 만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부분을 보기 이전에 차량이 어디에 많이 판매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전기차라고 하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중국 한복판에서 테슬라가 이만큼 성과를 일구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 에너지 부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뭐 태양광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거 말고 주로 이제 배터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메가팩, 기가팩 이런 배터리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실적을 볼 때는 용량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제품에서도 6.9기가와트시를 네,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 분기인 네, 9.4기가와트시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지만 이미 지난 분기에 작년 한 해치 매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파는 만큼은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은 테슬라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네, 앞으로도 급속하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이 3분기 동안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 대신 이제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약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줄 만한 게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의 결과예요. 사이버 트럭은 스스로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후회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사이버 트럭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총이익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는 생산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이 지금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데, 자, 이 판매되는 이 숫자를 보면 미국 3분기 자동차 판매에서 16,692대를 판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 이렇게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이 트럭들 사이에 본다면 사이버 트럭은 포드 F105, 150 라이트닝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비안의 R1T 모델과 같은 이런 경쟁 모델들보다도 크게 앞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순이익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기 픽업 트럭에서 이렇게 강한 입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앞으로도 이 사이버 트럭 중에서도 지금 가장 비싼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일궈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이버 트럭보다 조금 싼 가격의 사이버 트럭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역시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 2라고 하는 아주 저가 모델에 대한 언급은 역시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긴 할 텐데 2025년에 더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이버 택시라고 하는 로봇 택시라고 하는 사이버 캡도 역시 모델 2와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서 이제 다른 전기차들은 지금 실제로 전기차를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이 없어요. 전기차를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은 유일하게 테슬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리비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감성적인 광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전격 제트 작전. 이제 전격 제트 작전에 주인공이죠. 벌써 이제 어르신이 됐는데 이 어르신까지 직접 나와서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 있죠. 테마도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감성만으로 이렇게 극복이 되느냐? 그건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다른 전기차들의 수익이 이제 언제쯤 이익으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테슬라를 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벌써부터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에너지 사업부는 특히 이 40% 정도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태양광 산업 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이 에너지 사업부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이 하반기에 눈에 띄는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로봇 택시 발표하는 이벤트. 그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매출에 대한 발표, 3분기 성과에 대한 발표였는데 이건 대단히 성공적인 이벤트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11월 5일 미국 대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테슬라는 미국 대선 테마주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대선 테마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관계는 처음에는 약간 긴장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트럼프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머스크는 2024년에 드디어 대통령 선거 캠페인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는 재정적 기여와 공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X를 지금 인수했죠. 그 이전에 트위터. 근데 이 트위터 자체가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의회에 난입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때 트위터를 통해서 이들을 부추겼다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해버려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상하게 비분관계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 트위터를 바로 인수해버립니다.
네, 인수해버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다시 살려줘요. 네, 이전에 했던 것까지 싹 복구를 해줍니다. 그 뒤로부터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둘은 이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 그는 정말 스마트 가이다. 흔히 잘하는 칭찬이죠. 그리고 앞으로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네, 뭔가 원가 절감을 하는 그런 부처를 하나 만들고, 부처인지 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고 거기에 위원장을 시키겠다. 그는 해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지원, 그리고 또 캠페인에 참여, 이런 걸, 일론 머스크가 보통 기업인이라면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선거 자금도 양쪽에 조금씩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성장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이든 정부가 네, 테슬라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지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네, 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빌미로 네, 소송을 했었어요. 네, 바이든 정부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망명 신청자 그리고 뭐 난민 이런 사람들 고용 안 한다고 해서 네, 그리고 미국 시민만을 선호했다라고 해서 네, 혐의를 제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민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걸은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로켓 기술이 고급 무기 기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만 고용할 수가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법적 도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규제 기관의 조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청에서 스페이스 X에 폐수관리 위반 이런 걸로 벌금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교통부는 뉴럴링크가 위험 물질을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라고 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종차별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이 네, 전기차 데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테슬라를 안 불렀어요. 네, 테슬라를 안 부르고 GM만 따로 불러서 GM하고 이제 여러 회사들을 불렀겠죠. 그런데 GM은 네, 전기차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는데 좀 많이 걸림돌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확실하게 네,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자, 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장 전망에서 지금 차를 몇 대 파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더 성과를 낼 것이냐,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로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도 지금 보면 네, 사람의 개입 횟수가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인공지능의 성장을 하는 걸 보면 어떤 네, 기준점이 될 때까지는 발전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거기 임계선을 돌파하고 나면 인공지능 모델들의 생산성은 보통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래서 지수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타이밍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쓸만한 FSD가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또다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테슬라 주가 급등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남아있는 11월 5일 대선 테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